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힘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제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긴 휴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시장 문을 열었는데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 또 플러스 알파로 상속세 이제 뭐 디지털세에 대한 문제와 이제 상속세에 대한 문제까지 겹쳐서 오늘 갑자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도 즉 삼성그룹주들이죠.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 이제 두 가지의 세금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사실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상속세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시장은 다른 나라 증시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내 증시에 개별적으로 이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전자라고 해서 7만 원 아래까지 일단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가격이 좀 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제 매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추매를 또 지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려고 해도 7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7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막상 이제 매수하기 좀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주가가 또 움직여도 결국은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은 또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면 분명히 싼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동안 좀 오랜 상승이 나왔다면 이 오랜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되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9천 원 가격대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 6만 5천 원 정도 가격대가 상승폭의 절반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매수를 해서 보유 중이신 분들 손실이 좀 크실 겁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건 결국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고 떨어지고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단기로 사신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투자의 관점으로 사셨다면 역시 조금 더 좋은 가격대, 즉 6만 5천 원 부근에 왔을 때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요. 사실 주가가 지난번에 저점을 한번 좀 크게 내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쉬고 났더니 또 오늘도 주가가 삼성그룹주뿐 아니라 또 많은 기업들, 대형주들의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더 많이 떨어지는 곳일까? 이제 급락의 어떤 시작점일까? 아니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또 저점이 다시 또 만들어지는 것일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가 저점일지에 대한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시장은 결국은 지난해는 좀 쉬운 장이었죠. 좀 상승장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장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장이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저점이 당장 오늘 저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일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은 주가 조정은 컸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종목을 매수할 때 역시도 우리가 떨어질 때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확실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뭐 수급이라든지 또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라든지 또는 주가의 반등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해도 사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좀 안전한 가격대에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6만 4천 원 정도까지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고려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만 5천 원. 6만, 제가 얼마라고 했죠? 6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만 5천 원이 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모레퍼시픽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7천 원에 20%요. 네, 18만 7천 원에 20%. 이 종목은 예.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7일 매수했는데요. 네. 그날 좀 오르고 아모레퍼시픽이 좀 내 생각에는 좀 조정받았다 싶어가 들어갔는데 제가 잘못 매수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예. 우리 황 멘토님이 굉장히 또 상담을 자주 하는 종목인데 늘 이제 괜찮다라고는 해주시긴 하는데 여전히 좀 힘을 계속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요. 확실하게 바닥이나 확실하게 그 천장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매도를 할 때도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할 때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저점과 고점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살 때는 최대한 이제 싼 가격이라고 인식됐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팔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을 때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도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쯤이면 많이 조정이 나왔고 싼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면 또 걱정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싸게 사도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한 바닥을 알 수는 없고 무릎 부분부터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 좀 많이 불안하세요? 예.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네. 일단 화장품 쪽 지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예. 화장품은 지금 로컬 브랜드, 중국 쪽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았었어요. 근데 예. 중국의 로컬 브랜드, 이제 자체적인 그 중국 브랜드 쪽이 좀 많이 성장을 해온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점유율도 많이 또 올라오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영향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게 다방면으로 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좀 떨어진 모습이 실적도 약간 우려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일시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실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는 일시적인 효과의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주가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는 이미 많이 나올 만큼 나왔고요. 이제는 악재보다는 사실 악재가 좀 해소되고 그다음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돼요. 악재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네, 결국 네. 우리는 주식을 왜 해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사실 이 종목, 이렇게 싼 종목에 그냥 사놓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해놓으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을 목표 주가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수 가격이 지금 18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최소한 네. 저는 22만 원, 23만 원까지는 기다렸다가 이 가격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는 예. 없어요. 네. 예.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헬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537원이요. 예, 비중. 비중은 65.78%요. 네, 알겠습니다. KT는 언제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저는 이제 중장기로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장기로 본다고 하셨고, 뭐 지금 3만 네. 원대니까 뭐 아주 큰 손실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건지 추세가 그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은? 네. 뭐 소수점까지 비중을 말씀하시는 건 사실 처음이죠? 오랜만인 것 네. 같아요. 가끔씩 계신데, 맞아요. 그만큼 이제 정확하게 또 숫자에 대한 계산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KT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시청자분? 네. 네, 네. 통신회사. 네. 자, 그런데, KT가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매수할 때는 내가 좀 길게 봐야 되겠다, 아니면 좀 짧게 치고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KT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어요? 저는 좀 길게 봤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갑자기 막 떨어지니까 이걸 뭐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를 네. 네,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KT는 통신회사잖아요. 근데 네. 통신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회사인가요?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관점의 차이는 전 좀 달라요. 이게,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좀 길게 보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중장기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성장하는 회사 또는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가치로 봤을 때는 좀 싸게 사는 게 맞거든요. 네. 가치주는 싸게 사야 되고 좀 길게 보려면 성장주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내가 성장주를 본다고 하면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어느 가격에 접근하든 성장하는 회사니까.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는 좀 탈락이에요. 첫 번째, 이 회사는 가치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해도 주가가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죠? 최근에도 주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네. 가격적으로 접근을 좀 잘못하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공공요금을 잘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민 경제에 대한 경제에 영향을 줄까 봐. 그런데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도 서민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요금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린단 말이에요. 잘. 그러면 성장하는 회사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KT는 기다린다면 가격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 매수를 한 번에 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조금씩 그렇죠. 이제 네. 매수했다 팔았다 하면서 중간중간 또 많이 이번에 좀 그래요.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네. 30만 5,337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네. 매수가까지의 회복은 가능해요. 이게 좀 단기로 뭐 기간이 그래도 좀 짧은 기간 안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네. 더 올라가긴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나중에 KT를 또 만약에 좀 길게 중장기로 보겠다 하시면 사실 이 네. 기업은 주가를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최소한 26,000원 아래 또는 27,000원 부근, 27,000원, 26,000원 이 부근에 접근하신다면 수익 내는 데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정리 잘 하시고 나중에 26,000원, 27,000원 가격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네.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한양행 네. 64,800원 70%. 네, 64,800원에 70%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처음부터 그 비중은 아니었고요. 제가 나머지는 현금화를 하고 남아있는 종목 중에서 네. 이제 비중을 하니까 70%가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 매수를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한 번에 산 거예요. 9월 초에. 그 덜어낸 거예요. 네, 아니요. 그냥 9월 초에 네. 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그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고 나서 계속 지금 일단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멘토님. 뭐 좋은 회사긴 한데 지금 당장 일단 오를 만한 재료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지금 비중이 70%인데 이게 전체 그 계좌에 있는 금액 대비 비중이 70%가 아니라 네. 주식으로 갖고 있는 그 주식 중에서 70% 정도의 비중이 지금 유한양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총 투자 그죠? 금액의 65%는 네. 현금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65, 40% 중에서 거기서 70%인 거죠. 네네네. 네. 아. 그러면 지금 그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 금액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한양이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건데 사실 지금 전체 그 종목들 보면은 종목들 대부분 다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네. 주가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것도 사실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되게 거의 보편적으로 한 90% 이상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정리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손해만 봐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은 이제 이제 나는 큰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마치 이 주식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도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빠졌다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면 차라리 지금 손절을 확정짓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가 회복하거나 수익이 났을 때 그때 파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800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65,000원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할지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수익을 뭐 7만 원까지 낼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시장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씩 잡아주면 결국은 또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잡아주면 이 기업도 매수가 이상까지 회복이 가능하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도 역시 타이밍은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잘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템 CNS라고요. 네, 그 종목을 매수. 40% 비중으로 예. 7,650원에 샀어요. 7,650원에 40% 네. 갖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네. 예,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세라믹 반도체 뭐 이런 쪽이라 그래요. 삼성전자의 네. 부품 생산하는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봤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기판 사업부에서 나온 회사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매수하고 나서는 역시 뭐 또 시장 탓도 있겠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두 번에 갈라졌어요. 2번 나눠서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 추가 매수를 또 하셨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지는 못해요. 초반에 이제 상장됐을 때 당시에는 삼성전자 쪽과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이제 검사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뭐 후광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샘CNS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원래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는 회사,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 내가 잘 알고 있는 회사도 매수하고 나서 네. 주가가 빠지면 불안해요. 네. 내가 또 잘 모르는 회사는 어때요? 더 예. 불안하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원칙을 세우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잘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길 가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그죠? 예. 아는 사람한테도 빌려주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과연 네. 이 사람 갚을까? 아는 친구들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내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잘 아는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빌려준다고 해도. 그만큼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고
잘 안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그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샘CNS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쪽이 사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7,65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네. 이 기업은 제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손절가 굳이 뭐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첫날에 이 저점의 봉을 깨버리면 투매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손절가를 꼭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손절가는 6,230원입니다. 6,230원. 그리고 6,230원만 깨지 않으면 그래도 이 기업은 7,500원 정도까지 회복은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라 매수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7,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네이버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46만 5천 원입니다. 예. 그리고 75%입니다. 네, 매수가 46만 5천 원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46만 5천 원. 뭐 이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50만 원은 그냥 간다 했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심 없이 사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도 참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게 주가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익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다가 결국 그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6만 5천 원 이 가격에 이 가격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49만 7천 원? 사- 거기서 샀다가 네. 손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내려갔는데. 네. 네. 아. 그래가지고 네이버는 언제라도 좀 더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사놨는데 네. 그때부터 조금 떨어져서 네. 아유 이렇게 또 좀 이제 지금 이 네. 상황이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거 카카오하고 네. 네이버의 그렇죠. 또 네. 상황이 안 돼서 이게 급락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사실 그 다방면으로 사업을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그 영세업체들 시장을 이제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규제로 인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날개가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행스러운 건 지금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소식이 났을 때 막 굉장히 뭐 힘들어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네. 약간 좀 기운이 좀 긍정적인 기운이 좀 있어서 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지금 70%나 하셨어요. 근데 지금 네. 제가 볼 때 한 번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믿고서 또 사고 불을 또 가고서 어. 아주 그냥 든든하다고서 네. 앞으로 장래성을 믿고 샀었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 거죠. 그죠? 예 단기 투자로 네. 믿고서 그냥 든든하게 그냥 샀었는데 이번에 이 네. 국가 정책에 이렇게 그냥 맞아요. 아주 네. 그렇죠. 예, 딸렸던 네. 거죠.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 기업은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나는 감내하고 그냥 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지금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가격에서 주가가 35만 원 내지는 30만 원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내가 35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더 이상 그걸 못 버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정리해야 돼요. 30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까? 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이 떨어진다라는 건 그 끝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기업도 주가를 보면 그동안 올라올 때 올라오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또 올라오고 네, 나서 그렇죠. 떨어졌단 말이죠. 또 올라오고 네. 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규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클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중장기로 나는 이거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떨어져도 나는 그냥 상관없다. 나는 그냥 중장기로 믿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35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지면 나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팔고 나중에 더 싼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경우 네. 한 대략 얼마 정도까지나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기업의 가치는 사실 중장기라고 해도 가능성 자체, 잠재적인 가능성 무한해요. 즉 위쪽으로 가격을 뭐 45만 원, 나중에 되면 45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팔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도 또한 현명한 투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길게 본다면 47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정하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세미나 일정도 확인을 해보죠. 강연회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네, 강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네. 네, 오늘 저녁 8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돼요. 지금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오늘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좀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좀 쉽게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험난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수익도 지키지 못하고 또 손실이 커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주식으로 손실이 났다면 결국은 주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녁에 오시면요,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자세하게 세워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8시에 유튜브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8시 참석을 하셔서 다시 또 손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이러한 점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바로 유튜브 댓글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모나코 순대국밥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삼성전자 52,000원에 30%입니다. 장기로 삼성 SDS로 갈아탈까 고민인데 멘토님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그래도 일단 단가는 굉장히 좋으신데 여기서 지금 삼성 SDS로 갈아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두 종목을 포트를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익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만약에 손실 중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판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성급한 그런 건데 지금 수익이라면 사실 정리를 하고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쪽으로 즉 삼성 SDS 쪽으로 갈아탄다는 건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그냥 보유하고 있고 수익 중이시라면 삼성전자를 수익 실현하시고 삼성 SDS로 갈아타는 전략 저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가볼게요. 이번에 최주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S 글로벌 1,970원에 15% 중기 전망과 에너지주 분석 함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역시 또 수익을 잘하신 우리 제님께서 수익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워낙 이쪽 섹터들이 잘 가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중기 전망, 에너지주들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거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또 그동안 이제 화석연료를 시장이 많이 커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산 개발 쪽 사업이 또 주목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만약에 현재 에너지가 따라갈 수 없는, 즉 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그냥 과감하게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기존 이제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공존하면서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GS 글로벌 현재로서는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재료적인 부분에서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호주 쪽에서도 중국이 보면 이제 호주 쪽에서도 석탄 수입 안 하다가 석탄 수입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호주 쪽에서도 석탄에 대한 부분들도 공급 물량이 많이 늘릴 여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좀 지나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GS 글로벌을 19,7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번에 이 시세
어쨌든 재료가 나온 거잖아요. 이 시세를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좀 잘 내고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매수한 가격 대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2,850원 손절가 잡아놓으시고요. 그리고 3,100원 넘어가면 그때 단기 수익으로 정리해서 빠져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좋은 하루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이랑 대상 중에 신규 매수를 해도 될지 문의합니다. 현금만 들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현금만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매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두 개 중에서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두 종목 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대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만 원대 지금 가격이면 최근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있던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오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나왔잖아요. 두 기업 모두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100%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손실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 좀 좋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보셨다면 조금만 더 신중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추가 매수 그냥 지금 바로바로 할 때가 아니고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힘들게 현금을 마련했는데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다면 확실하게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대상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이어서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중공업 지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이거 86,000원에 30%. 이거 몇 년 됐어요. 아이고,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럼 지금? 네. 그러네요. 굉장히 오래 좀 가지고 있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황미영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86,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진짜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3년을 들고 계셨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됐어요. 더 되셨어요. 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도 용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주가가 32,000원까지 빠졌었는데. 네. 근데 결국은 이 회사는 뭐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좀 들어서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으셨어요. 생각은 그래도 하셔야죠. 네. 네. 최근에 보면은 지금 79,000원까지 올라오긴 했었어요. 올해. 네. 그죠? 근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안 돼서 안 파신 거죠. 네. 봤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매수를 할 때도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를 매수한 시기가 딱 보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나는 매수했을 때 약간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실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꼭 내가 매수가까지 올 때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좀 버려야 돼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앞에서도 뭐 성장주, 뭐 가치주 말씀드렸지만 네. 만약에 가치주라고 한다면 네. 쌀 때 사야 돼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수익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죠? 길게 보면.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좀 높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성장하는 기업은 또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그죠?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내가 매수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성장주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성장주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높게 샀어요. 매수 가격이. 네. 그러면 나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손실에서도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네. 내가 처음 매수할 때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아니면 그 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딱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했으면 네. 훨씬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는요. 네.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네. 시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다시 들어오면 네. 그때는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75,000원에서. 7만 맨 위에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네. 네, 이 가격 아래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초록뱀 미디어 네, 매수가 2,050원에 비중 20%. 매수가가 2,050원이요? 네, 아, 네, 비중은요? 20%요. 예, 20%, 2,050원에 20% 지금 수익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수익권에 있으신 거죠, 지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초록뱀 미디어. 요즘 미디어 좀 흐름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JTBC 쪽하고 드라마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단계 좀 올라왔는데 지금 2,05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이 회사는 지금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분. 네, 8월달에. 그죠? 올해 좀 되셨는데 올라왔을 때 못 파시고 지금 떨어졌네요. 아이고. 네, 좀 그래요. 네, 좀 그래서 좀 아셨겠네요. 저기 네. 이게 실적 반등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실적 반등이 계속 될 수 있을까? 근데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방탄 드라마. 네, 맞아요. 방탄 네, 드라마. 방탄 세계관 드라마를 네. 만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네. 초록뱀에서 방탄한테 네. 역발상 투자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예, 왜냐면 이게 YG 강간범 네. 그 세계관이거든요. 네. 2019년 초에 네. 테디가 저를 강간하고 뺏은 앨범 USB를 네. 통째로 방탄 회사에 계속 팔아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왜 불법 강간 소년단이 왜 세계관 거리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초록뱀에서 역발상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방탄 제작에 관여하는 건 더 큰 손해라고 네. 알려주고 싶어서요. 네. 테디랑 방탄은 2016년부터 네. 계속 카메라 협박으로 강도인각을 벌였는데 저는 자, 일단 제가 지금 보니까 이분은 이제 매수를 뭐 하셨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한 좀 약간 좀 안 좋은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를 매수하셔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뭐 미디어 관련 종목들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건 기업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이 BTS와 관련해서 드라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의 반응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기업은 지금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 시 좀 잘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2,600원에서 2,700원 이 정도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잘해서 정리해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저희가 사정상 더 길게 들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유튜브 상담을 간 다음에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희님의 유튜브 댓글입니다. 사조 오양 11,200원에 10% 장기적으로 보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조 오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9,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로 본다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장기로 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11,200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좀 중장기로 본다면 좀 쌀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사조고양 같은 경우에도 주가 쌀 때 기회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매수 시점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기업도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조오양의 경우에는 지금 거래도 굉장히 많은 기업도 아니고 해서 좀 적절한 선에서 좀 잘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9,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등 시에 지금 10% 매수, 반등 시에 1,500원 정도 이제 손실이 좀 줄였을 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시 1,500원 넘어서면 그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은 9,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낙장불입이라는 좋은 아이디를 갖고 계시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5,100원에 35% 상담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3,400원이니까 이분도 굉장히 좀 손실을 크게 보고 있으시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들 좀 다 이런 상황이라 맞아요. 좀, 지금 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결국은 이제 시장 영향이 가장 크죠. 그리고 지금 5,100원의 매수를 하셨을 때도 아마 올 초인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이 기업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 이 기업도 실적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조금은 부진했거든요. 지난해 실적이 좀 뛰어 올랐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고,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조정도 좀 많이 있었고 시간적인 어떤 기간 조정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에 떨어질 때 말고 반등 시에 정리를 좀 잘 하고 빠져나오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4,000원에서 4,500원이에요. 반등 시 4,000원에서 4,500원까지 이 반등 구간에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고,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종목으로 손실을 다 회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고 다음 종목에서 이번 손실을 만회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자동차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25만 원에 10%입니다. 네, 25만 원에 10%.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좀 달려야 되는데 계속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동차 업황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5만 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가격도 굉장히 높으네요. 지금 혹시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올 초에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거죠? 예. 올해 1월, 2월 달에. 그 네, 당시에도 이제 오래돼요. 많이 거의 자동차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네.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지난해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올해 1월 달에 1월 달부터 경고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다들 좋다고 할 때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네.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 실현을 좀 해두시고 당분간은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좋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또 믿음도 있고 현대차다.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대차 업계 안에서도 보면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막 전기차 쪽으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쪽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는 경쟁률이 있어요. 근데 해외 쪽에서는 경쟁률이 좀 떨어져요. 이 부분도 사실 장기적으로 지금 본다면 약간의 불확실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뭐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좀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기업은 22만 원이 넘어가면 네. 그때는 이 기업을 사실 뭐 5년, 10년 들고 가실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네. 22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이 정도 가격 오면 그때 정리하시고, 나중에 현대차는 분명히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자리가 또 오거든요. 네. 그때 쌀 때 사놓고 들고 가시면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요. 네. 제가 지금 그 현대차 지금 25만 원에 사가지고 먼저도 23만 얼마까지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팔았었는데 그렇죠. 요번에 이제 뭡니까 20만 원이 딱 빠지고 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20만 맞아요. 원이 딱 네. 빠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게 밑에 어디까지가 밑인가 싶어서 그 살 수 사실, 있는 네. 예, 그 가격이 되면은 얼마 정도에 다시 팔으면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상한 가격은 사실 지금 제가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건 얘기는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이 기업은 17만 원 정도 부근에 오게 된다면 네네. 그때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네. 예. 네, 이번에 22만 원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클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0%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제가 불러드렸는데. 33,000원 그쯤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33,000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지금 이게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다들 보면 좀 똑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 고점 부근이잖아요. 많이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건데 결국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에클론 같은 경우에 지금 33,000원까지 매수 가격이 그 가격이라면 지금 손실이 굉장히 커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예. 가격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예. 에클론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 기업 이제 단발성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예.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단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그냥 계속 끌려와서 결국은 더 빠지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저는 에클론은 지금 당장은 정리하지 마시고요. 예. 최종적인 지금까지 보셨다면 최종적인 만년선만 좀 잘 지키셨다가 13,500원 이 가격 위에서만 반등 나오면 그래도 예. 어느 정도의 반등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목표 주가 한 2만 원 정도? 네. 예. 반등 시에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아, 얘기하면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저희 전화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상담 열심히 도와준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부진함에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쪽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GI텍과 엔캠 등 이 관련 기업들의 공모 흥행 기대감으로 시장의 관심사가 2차 전지인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리비안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에코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24%의 강세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신 시스템 역시 리비안의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두 자릿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7,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오늘 장에서 신고가 다시 한번 섰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소재 확장한다고 밝혔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4만 7천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게 되면서 지금 잡음이 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보시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져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범보수 대선 후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 관련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3일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6,76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윤석열 관련주 원풍도 14% 시세를 보여주면서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최근에 정부가 이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미래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수소 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이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 잔잔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점이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모멘텀이 되면서 6%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3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6%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까지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